공주대학교는 23일 공주대 대회의실에서 김희수 총장 권한대행과 직원,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희수 총장 권한대행은 입장 발표를 통해 2년 9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총장 부재 사태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2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 대비에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로 와서 처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장 문제 때문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총장 문제 제 추천이냐 제 심이냐 교수회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런 결론으로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은 지금 2년 9개월째 총장 부재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학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단이 탈락되고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CK 평가에서도 거의 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지만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만간 2주기 평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2주기 평가가 시작되면 저희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D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아야 되고 학생 수를 줄여야 되고 학과 통폐합을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전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리 후보자께서는 지난 3년 가까이 계속 정보 공개를 통한 대학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정보 공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하고 만났을 때는 제 추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 추천을 하여 학교를 정상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제 심의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1위 후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난달 10월 10일 날 정보를 완전히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대학 정상화 방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는 제 추천할 것인지 제 심의할 것인지 어떤 것이 됐든 대학의 정상화 방안이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 대학 정상화 방안이 맞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조속히 대학 정상화를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또 교수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10월 7일 날 교수 평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학 본부에서는 교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부를 하여 그걸 추진하려고 했으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 회의를 하게 되면 1위 후보자도 거기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지난 33개월 동안 총장 부재 사태 때문에 대학이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해도 구하고 어떤 자기가 말하는
대학의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수회도 무산시켰습니다. 저는 일부러 1위 후보자에게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위 후보자가 계속 주장해왔던 대학의 민주주의, 대학의 자치, 자유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수회의는 본부에서 먼저 개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위 후보자가 교수회의를 먼저 개최하도록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지난 33개월 동안 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정상화 방안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주도로 한 이 교수회의를 가처분을 통해서 무산시킨 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의를 하게 됐으면 어떻게 제가 하려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재추천, 재선정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보 공개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재추천하면 됩니다. 경북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 공개를 했는데 임용재청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사퇴를 한다고 1위 후보자가 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퇴를 하게 되면 재선정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추천, 문제가 없으면 재선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러한 내용들은 1위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12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12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12를 하려면 2014년에 교육부에서 공교대학으로 1, 2 후보자에게 부적합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취소가 되어야만이 제12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1위 후보자께서는 저에게 전화로 김희수 총장 직대께서 교육부에 전화를 해서 제12를 해야겠으니 2014년에 부적합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공문을 공교대학에서 받도록 전화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정상화를 빨리 땡겨갔다는 마음에 제가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 빨리 정상화 돼야겠으니 부적합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는 공문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대학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재추천, 문제가 없으면 재선정, 또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수회에서 김현기 교수가 와가지고 재심의도 나는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올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요청을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 용지도 세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교수 회의를 할 때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선택이 나오는 대로 재추천이냐 재선정이냐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재심의가 들어가면 3가지가 될 수가 있고 대법원 판결 기다리자 하면 4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투표 용지도 3가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가처분을 통해서 부사시킨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민주자치를 갖다가 외치는 그분이 헐레기가 있으면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어떤 그 마음이라든가 양해라든가 또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준 거 보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상화제 해놓고 정보 공개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전부 다 물 건너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죠. 판결이 빨리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그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 회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부 입장은 부적합 사유를 밝히면 될 뿐 그것이 바로 임용제청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유만 밝히면 되지 우리가 절대 임용제청은 안 한다. 수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동안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미 저는 알고 또 구성원들한테도 얘기했던 터라 대법원 판결을 계속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이리 후보자한테 져서 부적합 사유만 밝히고 나게 되면 이리 후보자는 다시 그걸 가지고 또 소송을 할 것입니다. 언제 정상화가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 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우리 재정 수입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말이 100억이지 그게 없으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문제는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5% 감축해야 됩니다. 재정지원사하고 이중평가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용평가를 못 받게 되면 재정지원사하고 받기 어려운 구조로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부적용평가에서 A를 받으면 재정지원사에서 A는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교육 관계자가 수도 없이 종장협의회에서나 병원처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수도 없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정성평가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냐? 총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표는 안 했지만 뭔가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정성평가가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D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시 교수회의를 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께서 저에게 줬던 얘기는 교수회의를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얘기해줬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은 너무 좀 짧지 않냐. 그리고 그 주제를 제 추천하고 제 선정 이 두 가지만 안건을 잡았는데 좀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해서 그 안건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본부 주도적으로 두 개만 잡았다. 그런 것과 함께 또 교수 회의를 하려면 이 구성원들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총장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또 그렇게 권고를 판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조정이 됐고 교수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부족했던 요건들을 좀 충분히 채워서 그리고 주제도 이렇게 바로 거기서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라 지난 3년 가까이 우리가 교수회의를 전체 교수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다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너무나 타이트하게 정하면 또 거기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교수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학이 정상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그 1순위 후보자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다 그 말씀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당초의 요구사항을 걸고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한 5가지 어떤 문제점을 추려서 교수회에 그걸 좀 확인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 다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5가지의 그 문제에 대하여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 답변을 지금 보냈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던 중에 이 교수회의라는 어떤 주제가 넘어오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는데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5가지 내용이 결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리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임용재청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조작과 위조, 변조, 왜곡의 의혹이 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임용재청 관련 서류를 지금 다 완전히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조작이라든가 위조라든가 변조가 있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애매모호한 내용 5가지로 질문을 해서 교수회에 넘겼고, 교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5가지 문제를 던져줘서 저희가 그 답변 자료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문제를 삼았을 텐데 별로 문제가 이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법원 판결을 그냥 기다리자. 그런 모드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것은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대학이 제대로 가는데 지난 33개월 동안 기다려줬고 이리 후보자가 좀 억울하다고 자꾸 하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기다려줬고 또 정보 공개를 해서 정상화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정보 공개를 했는데 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법 판결을 계속 지금 또 고집하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기다릴 것인지 재심의할 서류를 보낼 것인지 뭐 재추천할 것을 할 것인지 재선정을 할 것인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회의에서 한번 물어봐갖고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또는 또 이리 후보자도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서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회의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대법원 소송에 대한 그 판결만 기다리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대법원 소송.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어떤 그 대법원 소송을 한없이 본부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구성원들 총회로 뽑은 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대학이 좀 전향적으로 그분 입장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만약에 이제 기초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분 소명을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제출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대학 정상화를 바란다 그러면 오히려 그 구성원들 총리가 모아진 그분 입장을 좀 대변해서 수정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어떤지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수정보고서를 통해서 재심의를 하자. 그렇게도 이리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고 교수회의를 통해서 그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수정보고서를 통한 재심의 좋은데요. 예전 2014년에도 수정보고서를 한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 직위를 찍지 않아갖고 올려서 발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임용재청 서류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진정서가 내려왔고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한 다음에 그 답변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총장 직위를 지키지 않은 수정
수정보고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직인이 안 지켜서 반려가 됐는데요. 7월 1일에 그 이후에 부적합 판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수정보고서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올리게 되면 수정보고서를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정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적합 판정 내린 것이 취소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2014년에 1, 2 후보자 부적합 판정 내린 것을 취소합니다. 라고 교육부에서 공주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줘야 그것이 무효화되면서 수정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보고서를 통한 재심의 선택을 이번에 넣어놓지 않고 4가지 선택 중에서 넣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대법원 판결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2가지만 넣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줄 테니 수정해서 경북대학교 시험은 그렇게 하자. 경북대학교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빠른 길은 경북대학교 모델입니다. 경북대학교는요, 재추천을 했는데 재추천을 하려면 기초사실에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을 주지도 않고서 재추천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위 후보자는 진정서에 대한 소명서, 2번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소명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명서 하나만 첨부를 해도 기초사실의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추천을 해서 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모델로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얼마 전에 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